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낮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어둡고 축축한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니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했지. 감히 한국을 건드려? 쾅!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범한 블라우스에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죠. 뭐야? 너 누구야?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3명의 캄보디아 남자들이 황급히 돌아봤어요. 손에는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죠. 그 앞에는 한국인 남자 한 명이 녹슨 철제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터진 입술과 멍투성이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나가, 지금 당장.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쳤나? 왜 남의 나라 와서 난리야? 세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향해 다가섰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렸으면 각오했어야지. 그녀가 차갑게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고 어둠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이 들렸어요. 불과 5초 만에 불이 다시 켜졌을 때 3명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기억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3년 전 태국 북부 국경지대 어둡고 습한 컨테이너 안에서 한 남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한 번 더 떠들면 혀를 자른다. 조직원이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지만 그때였어요. 쾅! 컨테이너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지킵니다. 여성은 쇠사슬을 단칼에 끊어내며 남자에게 말했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박모 씨, 37세. 취업 사기에 속아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온 피해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지하 3층, 늦은 밤 한 작전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해외 공조작전 브리핑 들어갑니다. 작전관이 모니터를 켜자 동남아시아 지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여성 요원이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작전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한국인 실종 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공조 요청이 들어왔고요. 작전관이 파일을 넘기자 실종자 명단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총 7명,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며 공통점은 모두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다는 겁니다. 여성 요원은 명단을 하나씩 천천히 훑어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한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박모, 37세 남성. 3주 전 푸놈펜 공항으로 입국 후 연락 두절. 이 사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구출했던 사람입니다. 작전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3년 전 태국 북부 인신매매 조직 소탕작전 때였죠. 제가 직접 쇠사슬을 끊어줬던 피해자입니다. 작전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네요. 그런데 왜 다시 그쪽으로 간 걸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성 요원은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 번 당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다시 간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부 지시는 명확합니다. 현지 경찰과 정보 공유만 하고 직접 개입은 금지입니다. 작전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여성 요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정보 공유만요? 7명이 실종됐는데?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게 본부 방침이고요.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어쩌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렸습니다. 작전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리를 덮었어요. 제 권한 바뀝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니까요. 여성 요원은 아무 말 없이 명단을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박모 씨, 3년 전 그녀가 구출하면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당신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같은 위험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출국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팀장님, 상부 지시는 정보 수집만. 알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그녀는 작전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봤어요. 3년 전 작전 후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중 박모 씨도 있었죠. 왜 다시 거기 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사진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짐을 쌌습니다. 여권, 현금, 위성전화, 그리고 작은 배낭 하나. 명령은 정보 수집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배낭을 메고 문을 나섰어요. 명령은 멈춰도 사명은 남는다. 복도 끝에서 작전관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군. 저 사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후덥지근한 열기가 피부를 찌르듯 파고들었어요. 여성 요원은 선글라스를 낀 채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수십 명의 호객꾼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출구 근처 검은 세단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꼬리가 붙었군.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택시에 올랐어요. 센트럴 마켓. 차가 출발하자 백미러 너머로 검은 세단도 천천히 따라붙었습니다. 엔진 소리, 경적 소리, 거리의 소음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뒤쪽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일단 떼어내야 한다. 센트럴 마켓 앞에서 내린 그녀는 인파 속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일 냄새, 향신료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시장 안을 지그재그로 통과하며 뒤를 확인했어요. 검은 세단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5분 후 그녀는 시장 뒤편 골목 작은 카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는 단 하나의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만수, 대사관 행정직원. 신호음이 2번 울렸을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저 윤지안입니다.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팀장님, 지금 어디세요?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사관에 함구령이 떨어졌거든요. 함구령이요? 전화론 곤란합니다. 30분 후 보레이 앙코르 카페에서 만나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골목 안쪽 천장 선풍기만 돌아가는 작은 카페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60대 초반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깔끔한 반팔 셔츠에 안경을 쓴 김만수 씨였죠. 오랜만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테이블 위로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김만수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요. 여성 요원은 봉투를 받아 배낭 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실종자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7명 모두요. 하지만 위에서 개입금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만수 씨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사진 속엔 박모 씨가 낯선 남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성 요원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어요. 이게 뭡니까? 박모 씨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었죠.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컨테이너 안 쇠사슬에 묶여 울던 박모 씨. 이제 안전합니다. 자신이 건넨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년 전 구출 후 조직에 다시 접촉했고 이번엔 모집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김만수 씨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하지만 박모 씨도 배신당했습니다. 2주 전 푸놈펜 외곽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거든요. 여성 요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신으로요? 현지 경찰은 사고사 처리했지만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리고 박모 씨가 죽기 전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김만수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위험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선풍기 소리만 카페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요?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조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현지 경찰도 연루되어 있거든요. 김만수 씨는 테이블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대사관에서 손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외교 마찰을 피하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신 겁니까? 공식적으론 도울 수 없지만 개인적으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김만수 씨는 명함 한 장을 건네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 전직 헌병입니다. 진짜 충성은 오른쪽에 서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여성 요원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조심하세요. 공항에서부터 누군가 팀장님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검은 세단이 따라왔었죠. 역시 눈치채셨군요. 김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이 일은 혼자선 안 됩니다. 내일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더 소개해 드릴게요. 누군데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그는 손을 흔들며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성 요원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봉투를 천천히 열어봤어요. 지도, 사진들, 손글씨 메모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리버사이드 창고 3번, 매주 목요일 밤 10시. 그녀는 휴대전화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었어요. 내일 밤, 그녀는 봉투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가웠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놈펜 시내 작은 게스트하우스. 여성 요원은 창문 틈으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녀를 따라왔던 검은 세단이 건물 맞은편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밤새 교대하며 감시했군. 그녀는 커튼을 내리고 침대에 앉아 김만수 씨가 건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리버사이드 창고 3번이 선명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그곳에서 뭔가 일어난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김만수 씨였습니다. 팀장님, 1시간 후 톨레삽 강변 선착장으로 나오세요. 꼬리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톨레삽 강변 선착장. 여성 요원은 선글라스를 낀 채 강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검은 세단이 50m 뒤에서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갑자기 김만수 씨가 관광객 무리 사이에서 나타나 손을 흔들었어요. 이쪽으로 빨리요. 그는 선착장 끝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모터보트 한 척이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타세요. 두 사람이 보트에 올라타자 조종사가 즉시 출발했습니다. 보트는 강물을 가르며 빠르게 멀어졌고 뒤를 돌아보니 검은 세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려 선착장을 뛰어오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김만수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강상류 쪽 수산가옥입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을 만날 겁니다. 보트는 10분 정도 달려 외진 수산가옥 앞에 멈춰 섰어요. 나무로 지어진 집은 간소했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물이 반짝이고 천장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섰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에 단단한 체격, 평범한 티셔츠와 작업 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만수. 남성이 김만수 씨와 악수를 나누며 미소 지었어요. 이쪽이 윤지한 팀장님입니다. 이도현입니다. 그냥 이도현이라고 부르세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만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군인이었습니다. UDT 중령으로 전역했고 지금은 이곳에서 민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UDT요? 여성 요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네, 파병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건도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이도현 대표님은 팔짱을 끼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현지 경찰 중에 아는 사람이 귀띔해줬어요. 한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라지고 있다고요. 문제는 경찰 내부에도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절반은 믿을 수 없죠. 나머지 절반은 겁먹어서 입을 다물고 있고요. 김만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도현 대표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이도현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위험합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태국, 라오스까지 연결돼 있고 뒤에는 중국 자본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6명의 한국인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성 요원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역시 만수 말이 맞았군요.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김만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훈련은 끝났지만 정의엔 제대가 없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GPS 단말기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밤 창고 작전, 혼자 가실 생각이셨죠? 여성 요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GPS 단말기와 함께 소형 무전기, 야간 투시경이 담긴 상자를 건넸어요. 위급하면 버튼을 누르세요. 제가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지도를 펼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창고 3번 주변은 제가 미리 정찰해 두겠습니다. 팀장님은 9시 30분에 이 지점에서 대기하세요. 그는 지도 위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어요. 여성 요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시작된다. 그날 밤 9시 30분 리버사이드 창고 인근. 여성 요원은 컨테이너 더미 사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검은 작업복에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그녀는 완전히 어둠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이도현 대표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팀장님, 창고 3번 주변 정찰 완료했습니다. 경비는 2명, 입구 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내부는요? 확인 불가입니다. 창문이 모두 가려져 있거든요. 여성 요원은 야간 투시경으로 창고를 관찰했습니다. 낡은 철제 건물, 입구 양쪽에 서 있는 2명의 남자가 보였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47분, 13분 후면 10시였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전기를 끈 그녀는 창고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경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몇 명 온대? 저번처럼 또 도망가는 놈 없겠지? 이번엔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성 요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재빨리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어요.
트럭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춰섰습니다. 늦었네. 보스가 화낼 텐데. 경비가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남자들이 뛰어내려 뒤쪽을 열었어요. 나와 빨리. 안에서 비명 섞인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 여성 요원은 야간 투시경으로 트럭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3명의 사람들이 손과 발이 묶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20대 남성, 30대 여성, 40대 남성이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여성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지만 곧 창고 문이 쾅 닫히며 소리가 끊겼어요. 여성 요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 전 박모 씨를 구출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똑같은 비명, 똑같은 공포가 있었죠. 이번엔 늦지 않는다. 그녀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대표님, 트럭이 도착했고 한국인 3명이 추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주까지 5명 더 채워야 한다고 했잖아. 보스, 구하기 힘듭니다. 조심하건 말건 상관없어. 계약은 계약이야.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여성 요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창고 측면으로 이동하자 작은 환풍구 하나가 보였습니다. 녹슨 철망이 느슨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철망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무전기를 켰습니다. 대표님, 지금부터 진입합니다. 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이도현 대표님의 한숨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여성 요원은 무전기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환풍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통로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쇠 냉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녀는 숨을 참으며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환풍구 끝에 다다르자 창고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공간 한가운데 6명의 한국인들이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그 주변을 5명의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배가 온다. 그때까지 5명 더 채워.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보스로 보였습니다. 보스, 한국 대사관에서 움직이고 있다던데요? 겁먹을 필요 없어. 현지 경찰은 우리 편이니까. 보스가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여성 요원은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래는 약 3m 높이였어요. 창고 입구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보스님. 경비 한 명이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환풍구에서 뛰어내렸어요. 작은 소리와 함께 그녀가 창고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뭐야? 너 누구야? 보스가 소리쳤습니다. 여성 요원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보스가 담배를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여성 요원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 미친년이. 보스가 손짓하자 4명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여성 요원은 몸을 낮춰 피하며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콰직!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들이밀었어요. 움직이지 마. 여성 요원은 재빨리 남자의 손목을 쳐내고 발로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잡아. 여성 요원은 한 명의 팔을 잡아당겨
다른 남자에게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두 남자가 뒤엉켜 바닥에 굴렀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4명이 모두 쓰러졌어요. 보스는 뒤로 물러서며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여성 요원은 움직임을 멈췄어요. 창고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묶여있던 한국인들이 제갈 너머로 신음했어요. 보스가 총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넌 도대체 뭐야? 경찰이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지나가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웃기고 있네. 보스가 비웃으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누가 보냈어? 한국 정부? 대사관? 아무도 안 보냈어. 내가 왔을 뿐이야. 혼자? 미쳤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보스가 순간 시선을 돌렸어요. 여성 요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몸을 날려 보스의 손목을 쳤어요. 탕, 총알이 천장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여성 요원은 보스의 팔을 비틀어 뒤로 제압했죠. 움직이지 마.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들어섰어요. 손에는 소형 권총이 들려 있었고 뒤따라 김만수 씨도 뛰어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이도현 대표님이 재빨리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4명의 남자들, 제압당한 보스, 그리고 묶여있는 6명의 한국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김만수 씨가 바로 한국인들에게 달려가 제갈을 풀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도현 대표님은 권총으로 쓰러진 남자들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 움직이면 쏜다. 남자들은 신음하며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여성 요원은 보스를 바닥에 눕히고 밧줄로 손을 묶었습니다. 여기 몇 명이나 있었어? 6명이요. 40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저는 3일 전에 잡혀왔어요. 취업 사기였습니다. 20대 남성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여성 요원은 한국인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곧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만수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아는 경찰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보스가 바닥에 누운 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해? 이제 시작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조직은 크다고. 넌 이미 끝났어. 여성 요원은 보스의 셔츠를 움켜쥐며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조직이 얼마나 크든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끝까지 쫓아간다. 웃기고 있네. 넌 혼자잖아. 혼자가 아니야. 이도현 대표님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김만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보스는 비웃음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한국인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6명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 고개를 떨구는 사람. 각자의 표정은 달랐지만 모두의 눈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창고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박모 씨, 당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구했어. 창고 밖으로 나온 일행은 이도현 대표님의 벤에 올라타 푸놈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6명의 한국인들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고 김만수 씨가 생수병을 나눠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물 드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0대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물을 받았습니다. 여성 요원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거리를 달리는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보스가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인다. 이도현 대표님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그런데 대표님,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아는 안가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아침에 대사관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만수 씨가 뒤에서 거들었습니다. 지금 대사관으로 가면 복잡해집니다. 공식 루트로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직이 눈치챌 수 있거든요. 여성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배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어두운 외곽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 때 작은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이도현 대표님은 한 2층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모두에게 내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제 친구 집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엔 낡은 소파와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음식 준비하겠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동안 여성 요원은 한국인들을 돌아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대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를 구하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여성 요원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40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저희를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박모 씨라는 분 아십니까? 순간 40대 남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모요? 저를 여기로 데려온 브로커였는데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믿고 왔다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김만수 씨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어요. 박모 씨는 2주 전에 사망했습니다. 조직한테 배신당한 거죠. 그 사람도 처음엔 피해자였다가 나중엔 공범이 됐고 결국 조직은 그를 버렸습니다. 40대 남성이 입을 벌렸어요. 죽었다고요? 그럼 우리도?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30대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 요원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내일 아침 대사관으로 가면 바로 귀국 절차 밟을 수 있어요. 이도현 대표님이 부엌에서 나와 테이블에 음식과 물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드시고 쉬어야 합니다. 6명이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여성 요원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고요한 밤거리였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가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어요. 팀장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혼자 들어가신 건 위험했지만 덕분에 모두 무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성 요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보스가 말했죠. 조직이 크다고 오늘 창고를 털었으니 조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걱정되십니까? 네, 이미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성 요원은 재빨리 창문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천천히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속도가 느렸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벌써 찾아온 건가? 차들은 집 앞을 지나쳐 골목 끝으로 사라졌지만 여성 요원의 본능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네. 이도현 대표님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집 위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제 친구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방금 검은 세단 2대가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이도현 대표님의 표정이 굳었고 김만수 씨도 긴장한 얼굴로 창가로 다가왔어요. 설마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직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도현 대표님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혹시 주변에 수상한 차 없어? 응, 알겠어. 조심해. 전화를 끄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친구 말로는 아무것도 없대요. 하지만 일단 모두 경계 태세 유지합시다. 여성 요원은 배낭에서 GPS 단말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신호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한국인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20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여성 요원은 안심시키려 했지만 창밖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뭔가 오고 있다. 새벽 3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6명의 한국인들은 2층에서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선 여성 요원과 이도현 대표님, 김만수 씨가 교대로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여성 요원은 창가에 앉아 밖을 지켜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거리,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김만수 씨가 옆에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밤새 한숨도 안 주무셨죠? 괜찮습니다. 익숙해서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오며 거들었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조직이 반드시 보복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조직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당하면 반드시 되갚아야 직성이 풀리죠. 여성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검은 세단들이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왔습니다. 여성 요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이도현 대표님과 김만수 씨가 재빨리 창가로 달려왔어요. 세대나 왔네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김만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 요원은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김만수 씨는 2층 사람들 깨워서 뒷문으로 대피시키세요. 대표님은 그들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시고요. 팀장님은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장전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대표님 6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면 대표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15분만 버티면 됩니다. 15분 안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꼭 버티세요. 명심하겠습니다. 김만수 씨가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곧 겁에 질린 얼굴들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30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만수 씨를 따라가세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당신은요? 혼자 남으시면 위험하잖아요. 20대 남성이 소리쳤지만 여성 요원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세요. 김만수 씨가 뒷문을 열며 서둘렀고 6명이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여성 요원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15분입니다. 꼭 버티세요.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혼자 남아 거실불을 껐어요. 어둠이 집안을 가득 채우자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밖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여기 맞아? 보스가 여기라고 했어. 들어가자.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대답이 없자 한 남자가 문을 발로 세게 찼어요. 쾅! 문이 부서지며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불 켜. 한 남자가 스위치를 찾았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뭐야, 정전이야? 휴대전화 불 켜. 남자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불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여성 요원은 소파 뒤에서 숨을 죽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위로 올라가 봐. 2층 확인해. 3명이 계단을 올라갔고 남은 6명은 거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차는 밖에 없었잖아. 분명 여기 있을 거야. 한 남자가 점점 소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3m, 2m, 1m,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여성 요원이 소파 뒤에서 뛰어나와 남자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기 있다. 5명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여성 요원은 재빨리 첫 번째 남자의 팔을 비틀어 앞으로 밀어냈어요. 2명이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그녀는 몸을 낮춰 피하고 남자의 무릎을 쳤어요. 4번째, 5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여성 요원은 한 명의 팔을 잡아 돌리며 다른 남자에게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3명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갔어. 아래 여자 하나 있다. 잡아. 이제 9명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여성 요원은 벽을 등지고 서서 그들을 마주봤어요. 한 남자가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너 어젯밤 창고 털었던 년이지? 보스님이 널 찾으라고 했어. 순순히 따라와. 싫으면? 그럼 여기서 죽는 거지. 남자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위잉, 위잉. 경찰이다. 남자들이 순간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고 여성 요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다. 남자들이 순간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고 여성 요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몸을 날려 총을 든 남자의 손목을 쳤어요. 탕! 총알이 천장을 향해 발사됐고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성 요원은 남자의 팔을 비틀어 뒤로 제압하며 인간 방패로 삼았어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목을 부러뜨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위잉, 위잉. 젠장, 경찰이 진짜 오고 있어. 한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은 우리 편이라며? 모르겠어. 일단 튀자. 남자들이 황급히 뒷문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성 요원은 인질로 잡은 남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 나 줘.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팔은 쇠처럼 단단했어요. 남은 8명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꽉 잡아. 누구도 못 나간다. 이도현 대표님이 권총을 든 채 들어섰고 그 뒤로 김만수 씨와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뛰어들어왔어요. 모두 엎드려. 경찰관들이 소리치며 뒷문 쪽으로 달려갔고 도망치던 남자들이 하나둘씩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으악나. 움직이지 마. 거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여성 요원은 인질로 잡고 있던 남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도현 대표님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경찰을? 김만수 씨가 믿을 수 있는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와줬네요. 김만수 씨가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 제 오랜 친구입니다. 조직과 무관한 깨끗한 분이죠.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와 경례를 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강영민입니다. 만수 형한테 연락받고 급히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여성 요원이 고개를 숙이자 강영민 경찰관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인신매매 조직 맞습니까? 네, 어젯밤 창고에서 한국인 6명을 구출했는데 조직이 보복하러 온 겁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큰일입니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전역에 퍼져 있고 경찰 내부에도 연결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위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석방시키라고 할 거예요. 여성 요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48시간 구금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인들을 모두 출국시켜야 합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대사관과 연락해서 긴급 출국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 보스, 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젯밤 창고에서 제 앞에서 묶어놨는데요. 그럼 지금쯤 조직에서 구출했을 겁니다. 창고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성 요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빠져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새벽에 창고를 확인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스는 이미 도망쳤고 아마 지금쯤 더 큰 보복을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김만수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특히 팀장님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스는 체면을 구긴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이도현 대표님이 여성 요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6명은 어디 있습니까?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경비가 철저한 곳이라 안전합니다. 그럼 저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어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48시간 안에 모두 출국시켜야 합니다. 그 이후엔 제가 막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들이 체포된 남자들을 끌고 밖으로 나갔고 거실엔 여성 요원과 이도현 대표님, 김만수 씨만 남았어요.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만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보스가 도망쳤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도현 대표님이 차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제 사무실로 이동합시다. 거기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세 사람은 집을 나와 벤에 올라탔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고 푸놈펜 거리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요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어요. 48시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벤이 출발하며 안가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보스, 내가 어디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오전 9시 이도현 대표님의 사무실. 넓은 회의실에 6명의 한국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지만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성 요원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6명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모두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30대 여성이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만수 씨한테 들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의자에 앉으며 6명을 둘러봤어요.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여러분 모두 한국으로 출국시키겠습니다. 48시간이요? 20대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 이후엔 조직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모두 안전하게 귀국시켜야 해요. 40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조직이 한국까지 찾아오진 않겠죠? 여성 요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정말요? 네, 약속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6명의 얼굴에 조금씩 안도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만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승인됐고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오후 3시까지 대사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인천행 출국 수속도 완료됐습니다. 6명이 서로를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30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이면 한국 땅을 밟으실 겁니다. 김만수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20대 남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성 요원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후 3시까지 여기서 대기하세요. 제가 대사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거들었습니다. 저희 경비팀이 24시간 이 건물을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6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성 요원은 김만수 씨와 이도현 대표님을 따라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자 강영민 경찰관님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팀장님 맞습니까? 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강영민 경찰관님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체포한 조직원 9명 중 3명이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여성 요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풀어줬죠. 그럼 나머지 6명도? 시간 문제입니다. 아마 오늘 안에 모두 풀릴 겁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젠장, 조직손이 경찰 내부까지 뻗어 있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다른 사진을 화면에 띄웠어요. 한 남성의 얼굴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날카로운 눈빛과 흉터가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스입니다. 본명은 라탄, 캄보디아 최대 인신매매 조직 두목이죠. 어디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원에 따르면 라탄이 팀장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요? 네, 어젯밤 일로 완전히 화가 났다고 하더군요. 한국 여자 하나한테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체면이 구겨졌거든요. 김만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라탄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성 요원은 사진 속 라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습니다. 그가 날 찾는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팀장님, 이도현 대표님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한 6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보복할 겁니다. 한국까지 사람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 정보원이 라탄의 아지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푸놈펜 외곽 강가 쪽인데 경비가 삼엄하죠. 얼마나 삼엄합니까? 최소 20명 이상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20명이라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겠군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지트 뒤편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로를 통해 접근하면 경비를 피할 수 있어요. 여성 요원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언제 움직입니까? 오늘 밤입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6명이 출국합니다. 그 전에 라탄을 제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대표님은 여기 남아서 6명을 지켜주세요. 여성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니까요. 이도현 대표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항상 켜두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여성 요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낸다. 그날 밤 10시 푸놈펜 외곽 강가. 여성 요원과 강영민 경찰관님은 작은 보트에 올라타 어둠 속을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팀장님, 5분 후면 아지트 뒤편에 도착합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경비는요? 강 쪽은 허술합니다. 라탄이 정면 경비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성 요원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앞을 응시했습니다. 멀리 2층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건물 앞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강변에 조용히 닿았어요. 두 사람은 보트에서 내려 풀숲 사이로 몸을 숨기며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건물 뒤편엔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스, 한국 여자 찾았습니까? 아직이야 하지만 곧 찾을 거다. 그 여자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라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칠었어요. 여성 요원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거실, 소파에 라탄이 앉아 있고 주변에 5명의 부하들이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권총 여러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공항을 막아 한국인들 절대 출국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보스. 여성 요원은 강영민 경찰관님을 돌아보며 손짓했어요. 강영민 경찰관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권총을 꺼내 장전했습니다. 여성 요원은 창문을 천천히 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고 강영민 경찰관님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거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거실이 보였어요. 라탄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부하들은 테이블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보스, 그 여자 혼자 온다고 해도 우리가 6명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한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여자 혼자서 창고에 있던 우리 애들 전부 쓰러뜨렸어. 일단 내일 아침까지 경계태세 유지해. 네, 보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성 요원이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어요. 찾을 필요 없어. 내가 왔으니까. 라탄과 부하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뭐야? 내가 날 찾는다며? 여기 왔어. 여성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라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미친년이 혼자 여기까지 왔어? 혼자가 아니야. 강영민 경찰관님이 반대편 문에서 걸어 나오며 권총을 겨눴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부하들이 당황하며 테이블 위 권총을 집으려 했지만 여성 요원이 먼저 움직였어요. 재빨리 달려가 테이블을 발로 차 뒤집었습니다. 권총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여성 요원은 가장 가까운 부하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렸어요. 두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강영민 경찰관님이 총을 쏘았습니다. 탕, 천장을 향한 경고 사격이었어요. 움직이면 다음은 다리다. 부하들이 멈춰섰고 라탄은 뒤로 물러서며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 한국 여자로군. 내 조직을 망친 년. 내 조직이 먼저 한국인들을 건드렸어. 사업이었을 뿐이야. 사업? 사람을 파는 게 사업이야? 여성 요원이 라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라탄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몸을 낮춰 피하고 라탄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라탄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어? 여성 요원이 라탄의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눕혔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수갑을 꺼내 라탄의 손을 묶으며 말했어요. 라탄, 넌 인신매매, 폭행,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이거나. 라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머지 부하들도 하나씩 바닥에 엎드리며 항복했습니다. 강영민 경찰관님이 무전기를 꺼내 말했어요. 지원팀 들어와도 좋다. 곧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와 라탄과 부하들을 끌고 나갔어요. 넌 끝났어. 한국 여자. 우리 조직은 끝나지 않아. 라탄이 소리치며 끌려갔지만 여성 요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강영민 경찰관님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제 6명은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여성 요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모 씨 이제 됐어. 당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구했어.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었어요. 팀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라탄 체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다행입니다. 6명 상태는 어떻습니까? 모두 잘 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비행기로 출국합니다. 제가 공항까지 배웅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성 요원은 동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곧 동이 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푸놈펜 국제공항. 여성 요원은 이도현 대표님, 김만수 씨와 함께 출국장 앞에 서 있었어요. 6명의 한국인들이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손에 쥐고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30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네, 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김만수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여성 요원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목숨을 걸고 우릴 구해주셨잖아요. 40대 남성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6명이 모두 여성 요원 앞에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여성 요원은 그들의 어깨를 하나씩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시면 가족들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곧 탑승 시작합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세요. 6명이 천천히 출국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다가 30대 여성이 돌아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여성 요원과 이도현 대표님, 김만수 씨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6명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자 김만수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끝났네요. 정말 끝났습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여성 요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대표님과 김만수 씨, 강영민 경찰관님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시작은 팀장님이었습니다. 김만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혼자 여기 오셨잖아요. 여성 요원은 공항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명령은 멈춰도 사명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 안에 6명이 타고 있겠죠? 김만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 요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팀장님은 언제 돌아가십니까? 이도현 대표님이 물었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출국합니다. 그럼 점심이라도 함께 하시죠. 좋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따뜻한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씨가 걸으며 말했어요.
팀장님, 한국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명령 어기고 오셨는데. 보고서 쓰고 문책 받겠죠. 아마 징계도 받을 겁니다. 그래도 후회 안 하시죠? 네, 전혀요. 여성 요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6명을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팀장님은 진짜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푸놈펜 거리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성 요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박모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들은 모두 구했습니다. 차가 강변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고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요원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을 구하는 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명령은 멈춰도 사명은 남는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2시 푸놈펜 국제공항 출국장. 여성 요원은 배낭을 메고 이도현 대표님, 김만수 씨와 마주 서 있었어요. 팀장님, 정말 가시는군요. 김만수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야죠. 한국 가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도현 대표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팀장님,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럴 겁니다. 여성 요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김만수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6명을 구했으니까요. 김만수 씨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다음에 캄보디아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여성 요원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출국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팀장님. 두 사람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여성 요원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박모 씨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라탄을 체포하기까지 짧지만 긴 시간이었어요. 탑승구에 도착해 의자에 앉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문자였어요. 윤지한 팀장, 귀국 즉시 본부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상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여성 요원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었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행 K223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요원도 배낭을 메고 줄에 섰어요. 탑승권을 확인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손님, 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달리더니 곧 하늘로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푸놈펜 시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요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잘 있어, 푸놈펜.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은 온통 하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아간다, 집으로. 귀국하면 문책을 받을 것이고 징계도 받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6명의 한국인을 구했고 박모 씨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했으니까요. 비행기는 조용히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2시간 후면 한국 땅을 밟을 것입니다. 여성 요원은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명령은 멈춰도 사명은 남는다. 오후 2시 푸놈펜 국제공항 출국장. 여성 요원은 배낭을 메고 이도현 대표님, 김만수 씨와 마주 서 있었어요. 팀장님, 정말 가시는군요. 김만수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야죠. 이도현 대표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럴 겁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성 요원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탑승구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상부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귀국 즉시 본부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하며 푸놈펜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은 온통 하였어요. 여성 요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귀국하면 징계를 받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명령은 멈춰도 사명은 남는다. 2시간 후 인천국제공항. 여성 요원은 입국장을 빠져나와 도착 로비로 걸어갔어요. 로비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상관들이었어요. 윤지한 팀장. 예. 지금부터 본부로 동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에 올라타 본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1시간 후 본부 회의실 상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한 팀장, 명령 없이 해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6명의 국민을 구출했고 국제인신매매 조직을 와해시켰습니다. 상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징계 대신 표창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성 요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 20대 남성입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잘 도착했군요. 가족들 만났습니까? 네, 다들 울었어요. 팀장님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모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일주일 후 서울 용산구 707 특임대 사무실. 여성 요원은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김만수 씨였습니다. 팀장님, 잘 지내십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탄이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강영민 경찰관님이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조직원들도 전부 체포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말했어요. 팀장님, 다음 작전 브리핑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요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명령은 멈춰도 사명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명은 계속된다. 그날 저녁 여성 요원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6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휴대전화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 조직와해 한국인 6명 무사 귀국. 기사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진짜 영웅이 따로 없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랑스럽다. 여성 요원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국가를 지킨다는 건 결국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갈 것입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